시청자 여러분,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27도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도가 되겠습니다. 맑은 후 흐린 날씨가 예보됐는데요. 지난주에는 경남 위주로 뜨거웠다면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건조해지면서 서쪽의 열기가 달궈지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폭염 중대 경보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등 경기권에 발령됐습니다. 11시부터 발효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도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38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중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밖으로 출타하시는 일을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내내 37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처별 2차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 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0.99%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면서 세 가지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9.97%를 얻은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송영길 후보의 반 정청래 성향을 기대하고 정청래 후보는 40%만 가져와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46.5%에 그친 낮은 투표율도 관건입니다. 조직표가 강한 정청래 후보는 낮은 투표율이 또 김민석 후보는 참여 확대가 유리하다는 분석인데요. 네, 투표율이 낮아야 도움이 되는 이런 후보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후보입니까? 자, 여기에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역선택 방지 방식까지 최종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이대도 정청래 씨가 되는 길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최고위원 선거 관련한 소식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마지막 당선권인 5위를 놓고 맞붙었는데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1.08%포인트, 2,623표입니다. 친청계는 최민희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키면서 이성윤 후보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친명계는 박선원 후보를 1위로 만들면서 김용 후보의 탈락도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제 하헌기 소장 같은 경우 수석 최고위원은 그냥 명예에 불과할 뿐이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친명계가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호남 수도권의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린 만큼 판세는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수도권에서 친청계가 얼마나 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로서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자, 어제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베문화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후보 간에 거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사 임명식에 참석했는데요. 그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며 부작용이 드러나면 신속히 고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정성호 장관은 이런 고민 때문에 국회 표결에도 불참했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별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 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게 위헌성이 있는지를 놓고 따져보는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아침에 말입니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일 동안에 미국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서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과 주식시장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진이 주택 공급 절벽을 불렀다며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히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급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 세제 개편안이 민심에 미칠 영향도 논의됐는데요. 다만 즉각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지지율 하락 속에 정책 혼선과 당정 소통 부족을 둘러싼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똥을 다 치워야 할까요? 오늘도 업무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도 극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고령과 광양 등지의 낮 기온은 41도를 웃돌았고 서울 구로 39도, 호남 지역도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람 방향이 북서에서 동풍으로 바뀌며 서쪽 지역으로 열풍이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광주, 대전이 3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계속됩니다.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남부와 경기 일부 지역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폭염은 갈수록 기세를 더하며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이번 주 서울의 기온은 금요일까지 37도 안팎으로 치솟겠고 밤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건 주로 시가 4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입니다. 종부세율이 현재 1.3%에서 내년 1.5%를 거쳐 2028년 2%까지 오릅니다. 70억 원대 아파트에 70세 이상 1주택자가 10년 이상 쭉 살았다면 올해 종부세로 469만 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942만 원, 내후년에는 3,295만 원으로 지금보다 7배 이상 오릅니다. 종부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도 줄어듭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한도 없이 80%를 감면해주다 보니 초고가일수록 혜택이 컸던 걸 바로잡는 겁니다. 내년에는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상한이 생깁니다.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또 3주택 이상의 세금을 더 매기던 건 없애고 대신 2028년부터는 몇 채를 갖고 있든 전체 집값을 합친 금액의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본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처음 맞붙은 토론회. 저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후보의 자기 정치와 당정 엇박자 논란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고. 친청계는 근거 없는 프레임이라고 맞서며 정청래 후보를 엄호하는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이 못했던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제, 법 왜곡죄를 해냈습니다. 당대표가 본인의 로망이라는 표현은 과연 적합했는가? 지난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성남 뺏겼고 안산 뺏겼고 그러고 연임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14개 지방자치장 그리고 도지사가 전부 승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권역별 순회 경선 누적 득표 1위인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당내 일배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곧바로 친명계 반격이 뒤따랐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 세력, 심판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 이 세력을 이용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에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